자, 이제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제 여기 있는 6번을 가지고 하겠어요. 하지만 6번을 내가 여기서 이 수업 시간 5번, 4번 풀었어, 4번. 학생들이 내가 여기 푼 6번 문제는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학생들은 6페이지. 그냥 외워요, 답을. 그지? 그래서, 뭐냐면, 책에 있는 문제, 아니, 6번은 6페이지에 있는 건 내가 4번 풀었고, 요거 3번 풀었고, 요거 2번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페이지를 풀 줄 아는 학생은 요걸 풀어놔야 되거든요. 요거. 답을 내고 식을 한번 세워보고, 나는 지금 요것만 설명하겠다. 이러면 요것만. 자, 요것만 이렇게 설명하겠다. 렌이 있으면, 여기 격자점이 뭐죠? 격자점? 격자점이 뭐니? 격자점이 뭐예요? 우리나라 영어는 아니죠. 우리나라 책에도 격자점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격자점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어떠한 얘기를 쓰느냐? 뭐가 되냐면 좌표평면선 XY가 이렇게 있으면 격자점이라는 건 이 XY가 모두 뭐가 돼요? 모두 뭐가 된다? 정수인 걸 격자점이라고 해요. 자, 일본에서는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XY가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는 그게 아니고 X도 정수고 Y도 정수인 걸 격자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격자점. 오케이? 그래서 격자점의 개수는 이 안에 있는 X도 정수, Y도 정수인 개수를 다 세라. 여기도 수가 무수히 많지만 그게 아니고 정수인 것만 다 세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은 요것만 하겠다. 나중에 이건 페이퍼를 줄게요. 오늘 못 다 먹었네. 아, 이거 다 먹을걸. 요거는 다 이게 뭐 다 실력 정상에 있는 건데 읽어볼까요? 다 읽어봤고 일본 책에 보면 옛날 책에 보면 다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이걸 할게요.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이런 그래프야. y 이퀄 f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설명했었던 거야. 얘는 뭐가 되냐면 그렇지. 일사분면을 그려서 일사분면을 x축, y축 그 다음에 어디로?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은 할게요. 요즘 일본에서 격자점 문제 잘 나와요. 얘는요, 일본에서 나오는 격자점 문제 중에 산수에 속하는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고, 삼각형만 주고, 짝수를 나누고, 뭐, 복잡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여기에 2하고 3을 붙여요. 그래서 얘를 찌그러뜨려서 격자점 구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뭐한다? 발전하고 있다. 그러려면 얘네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출문제 풀 때 편하게 떠쳐갈 수가 있다. 나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고난도 문제 정리하는 거면 4문제 어려워요. 굉장히.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그리면 이렇게 가겠죠?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일사분면은 x 플러스 y는 n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nn이 이렇게 오겠죠. 자, 이건 진짜 이제 올해 마지막이에요. 절대 이제 이건 강의 안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요 윗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n, 여기도 n이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대칭으로 간 거야. 그게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온단 말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죠? 얘는 정확하게 대칭성이 있어요. 이 대칭성을 여기서도 이용하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이거 강의하고 요거 강의하고 요거를 엎어놓은 이 모양하고 어떤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쪽 거 구해가지고 2배한테 축에 있는 거 따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얘를 엎어놓은 거하고 비슷하다. 얘를 이렇게 하면 100개를 계산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10개만 계산하면 된다.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24까지 끊어야 돼요. 내부라고 했으니까 내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1024개를 계산해야 돼.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얘하고 비슷한 거야. 돌리면 여기 딱 10에 가서 걸쳐요. 10에 가서. 되겠니? 그러니까 얘를 다 연상에 의해 가지고 어드밴스드하고 확장을 하는 거야. 개념을. 네? 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강의하고. 자, 이제 강의를 오래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너무 많이 해서.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처음 듣니? 다행이야. 보라고 누를게요.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봐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걸 구해서 몇 배? 4배를 한다고 했어.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축에 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축에 있는 거. 얘네들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래서 1에서부터 n까지 n개 곱하기 얼마? 4를 한다고. 얘네들은 축에 있는 건 따로 한단 말이야. 축에 있는 건 따로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빠르게 합시다. 그리고 더하기 여기 1이 하나 더 와야 돼. 1. 그래서 여기 1은 뭐니? 요건 이렇게 쓰자. 설명을 써주자. 축상에 있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원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대칭성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걸 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구해가지고 몇 배? 4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셀 때는 당연히 무슨 성이 있겠니? 규칙성이 있겠죠. 규칙성이. 규칙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몇 개? 한 개. 왜냐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1 이게 뭐가 돼? 정수니까 y-1 정수니까 한 개죠. 여기 기울기를 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겠지.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 2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내려오고 하나 내려오고 하나 가면 여기는 몇 개? 3개가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수 1만큼 내려오면 정수 1만큼 가는 거야. 되겠니?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100% 무슨 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몇 개? n-1개가.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분의 얼마가 되냐면 n-1에 1 플러스 n-, 이게 답이야. 오케이? 초항 플러스 뭐가 되니? 마라.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몇 개 있니? 이런 게 몇 개? 4개 있게 되겠죠. 얘가 답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반만 가르칠 때 반만. 자, 그림을 그리면 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K야. K. 여기가 얼마냐면 K의 제곱이고 내부니까 여기 이만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 99개만 쓸 수 있는 거야. 내부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99 마이너스 K의 제곱이겠죠. 내부니까. 전체 1부터 99개에서 K의 제곱을 빼 여기는 놈만 되니까 내부니까. 그래서 얘는 99 플러스 2배의 시그마 K꼴 1부터 9까지 99 마이너스 K의 뭐 제곱 이렇게 가겠지. 되겠니? 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케이. 여기에서는 뭐가 돼? 내부니까 1025는 안 되잖아요. 여기가 그 옆이 1000 얼마? 24. 1024는 2의 10제곱.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10이야, 10. 그지? 내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얼마만 되냐면 1부터 얼마까지 여기도 9까지. 여기도 1부터 얼마까지니 9까지. 10은 안 들어가잖아. 내부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뭐라구나 K라고 놓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2K야 2K. 오케이? 왜냐하면
로그 2에 2K가 돼야 K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놈의 개수는 1024-2의 K 승계가 되죠. 되겠니? 그래서 얘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 1024-2의 K에서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오케이? 자, 다시 1번 건데 이건 정석에 있다 없어졌어요. 다 1번 거, 1번. 이것도. 오케이? 우리나라 문제가 정석책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제. 1번 문제가 80%. 자, 10만 써줬으니까 잘 연습하시고 할 게 많으니까. 되겠니? 모르는 질문해. 내가 뭐 어디 도망가나요? 오케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죠? 맞지? 맞잖아. 응? 맞아. 식을 써줬으니까 잘 보세요. 내부니까 이거 짜짜짜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니? 7페이지가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얘는 SN과 S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얘는 혼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거죠. 여기부터 치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하루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등자수열 등비수열에 이제 가을 좀 살리면서 그런 좀 해야 될 걸 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나왔다 분수열 아니면 저번식이야. 20점짜리 나왔다 분수열 아니면 저번식. 지금 하는 것들은 다 5점짜리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야. SN을 주고 뭘 구하라? AN을 구하라. 이게 또 이제 있잖아요. 책에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 SN을 주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자, AN은 SM-에 SM- 이걸 써라 이런 얘기 아니니? 그치?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1항부터 n-1까지 합이니까 빼면 an만 남잖아요. 그치?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니까 빼면 an만 남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는 그치? 이걸 거꾸로 쓰는 게 낫잖아.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밑에다 쓰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1과 뭐가 돼요? S1이 같으면 얘는 몇 항부터? 1항부터. A1하고 S1이 어떨까? 다르다면 얘는 몇 항부터? 2항부터 일반 항이잖아요.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얘가 많이 나오겠죠. 얘가. 왜냐하면 SN을 주고 AN을 구한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항부터 n항까지 시그마 때려가지고 구하는 거를 낼 이유가 별로 없죠. 쉬우니까. 왜냐하면 2항부터인 걸 시험 문제 내서 A의 원 따로 구하고 2항부터 시그마 붙이는 게 나온단 말이야. 얘가 더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거지. 그래서 SN으로부터 AN을 구하는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두 문제 있네, 두 문제.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풀지 뭐 앞에 있는 것만 풀까요? 자, 앞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세요. 자, 7페이지와 8페이지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8페이지 우리가 편할 거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7페이지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몇 항부터? 2항부터 뭐가 되게끔 만든다? 그렇죠.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7점짜리 정도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n분의 1에 이렇게를 다시 쓰면 여기 sn이 되겠죠? sn을 주고 푸는 거네. n의 n 플러스 5이에요. 개념의 문제도 중요한 건 일깨워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급 정도라고 보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sn을 우리가 정의합니다. sn을 정의하면 n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얼마니 5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내신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몇 항부터? 얘는 2항부터. 이 뒤에 상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연히 몇 항부터? 2항부터 수열이 되게 돼 있어요. 2항부터 수열.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1항부터 절대 아니에요. 얘는 2항부터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S의 n-1을 n을 마이너스 1에 n을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를 뭐한다? 빼는 거야. 여기가 AN이 나온다. O 없어져요. 없어지고 얼마가 남네 이런 얘는. 빼면 얼마가 나와요? 빼면 얘 빼면 얼마 나오면 계산 귀찮아서 n의 제곱 플러스 2n n은 없어지고 n은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 2n이 되나 2n? 2n? 오케이? 되겠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얘기는 뭐냐면 얘가 AN을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서 뭘 우리가 해봐야 된다? 자, A1은 얼마니? 2가 돼요. S1은 얼마야? S1은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죠? 얼마니? 얘를 확인해놔요. S1하고 A1은 S1은 원래 식에다 집어넣는 A1은 계산된 거에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1하고 S1이 같니 틀리니? 틀리단 말이에요. 몇 항부터? 2항부터 뭐가 되냐면 수열이에요. 2항부터. 그리고 얘는 이렇게 써야 돼. A의 1은 따로 써야 돼요. 7. 그리고 A는 얼마니? 2n. 이러한 상태에서 합을 구할 때 초항 따르고 나머지 수열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1, 3, 5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1, 3, 5. 여기서 A의 1 그리고 A의 3 A의 5 해서 쭉 가서 뭐가 되냐면 A의 몇 항이 15 A의 15를 구하래요. 그 우리는 여기에서 A1은 따로 일단 미리 7이라고 써놓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니까 이것만 알면 되죠. AS3는 6, 요거는 얼마? 10. 그래서 공차가 얼마니? 4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7개야, 7개. 예? 15지만 3, 5, 7, 7개가. 그래서 얘는 7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되겠니? 항의 수가 7개고 초항 플러스 2, A 플러스 2n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그렇죠? A 플러스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7은 6 플러스 얼마? n은 2n 마이너스 1 곱하기 d가 얼마야? d가 얼마니? 4. 이런 식으로. 그치? 등차 수열이 합하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을 마이너스 1을 t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네. 쏘리 다시 2에 n이 얼마라고? 항의 수가 7개잖아요. 그치? 맞나요? 2, 7에 14에서 하나 빠지니까. 그리고 2 곱하기 6 플러스 6 곱하기 d
2가 얼마? 4.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8번은 집에 가서 또 해보세요. 오케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등비시열이 있네요. 등비시열. 이제 등비시열은 뭐 9번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요즘도 나오고 있으니까. 2항이 9고 5항 2차 나눌 때 공비가 실수인 등비시열 AN에 비해서 첫째형 공비 구하고 AN 구하고 로그 치하고 몇 단부터 커지냐. 이게 뭐 기본이잖아요. 그치? 너무 기본이라 산수라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고 9페이지는 내가 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등비시열의 기본이 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합니다. 됐나요?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우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풀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귀찮을 것 같고. 되겠니? 그러면 넘어가서 11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11페이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지금 11페이지 푸는 건 그 다음 페이지 거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11페이지까지 9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푸세요. 3번. 그러고 나서 이제 12페이지가 포인트죠. 자, 11페이지까지는 그냥 기출 문제로 가끔 나오는 형태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12페이지죠. 결국은 12페이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8 서로 다른 셋입니다. 셋신들이 적당히 배우라면 등차수, 등비수열 적당히 배우라면 등차 수열이 그 대신에 실수 뭐에 값을 구하라 P하고 뭐 Q에 값을 구하라 또 3 자, 내가 풀을게요. 푼 사람은 뭐 그대로 넘어가도 좋고 이런 문제 많이 푼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면 자, 서로 다른 세의 실력이니까 당연히 근과 비수와의 관계겠죠. 그렇죠? 근과 비수와의 관계. 네. 단지 여기서 뭐라고 했냐 조건을 줬어요. 세의 근이 어떻게 하면 등차 수열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뭐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세 개가 서로 세 개가 등비 수열일 때는 어떻게 논다? AR의 제곱이라고 논다. 세 개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네 개가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넣는다고 그러지? 네 개.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요? A-3D, A-D, A 플러스 D 참고로 네 개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은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에서 네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네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많이 봤어요. 경시대나 이런 1번 문제가 경시대 5개까지 나오더라고. 건대인가 아마 경시대 문제 4개보다 5개가 나온 것까지 봤는데 자, 3개일 때는 공차가 D게끔 만들어주고 4개일 때는 공차가 2D가 돼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하냐면 다 더했을 때 뭐가 되도록 D가 없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4개가 등차 수열이 된다고 할 때는 몇 차가 나올까요? 4차가 나왔을 때 4개의 근이라고 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3개가 등차 또는 등비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얘를 가지고 얘를 적당히 배열해서 등차 수열로 볼 것이냐. 얘를 적당히 배열을 해서 등비 수열로 볼 것이냐. 그치? 등차로부터 등비를 정의할 것이냐. 등비로부터 등차를 정의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등비 수열을 적당히 나열해서 등차 수열로 만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뭐든 얘를 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적당히 배열하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적당히 배열하면 등차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문제 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언급한 데를 따르는 게 잘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네?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배열하면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먼저 줬죠. 얘를 가지고 쓰는 게 편해요. 얘를 가지고 해도 돼. 얘가 적당히 배열해서 얘를 등비수열로 해도 되잖아요. 되겠니? 그러면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뭐가 되고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뭐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하겠다. 이제 빠르게 갈게요. 세 실근을 뭐라고 하냐면 AR의 제곱이다. 여기서 나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적당히 나열하면 등차 수열이 된대요. 적당히 나열해서 등차 수열의 조건인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가지니? 3팩이니까 6가지잖아요. 6가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다시 세근을 이렇게 놨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네들이 또 무슨 수열을 이루어야 되니?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될 때는 3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가 등차 중앙일 때, 얘가 등차 중앙일 때, 얘가 등차 중앙일 때 3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6개가 다 포함이 되지. 그지? 그래서 6개를 할 필요 없이 등차 수열에서 뭘 이용하냐면 등차 뭘 쓴다? 중앙을 쓴다는 얘기예요. 얘가 등차, 이 A는 뭐가 되냐면 AR 플러스 AR의 제곱. 그 다음에 이 AR은 A 플러스 AR의 제곱. 그 다음에 이 AR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AR. 이걸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얘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A가 되고 여기에 AR이 되고 AR의 제곱. 이렇게 한 거하고 AR의 제곱에 2A라고 AR 이렇게 한 거하고 뭐가 돼요? 얘를 하나의 식으로 뭐 한 거예요?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도 등차 중앙 양쪽 거 더한 거. 되겠네? 6가지를 3가지로 줄이기 위해서 뭘 이용했다? 등차 중앙을 이용했다. 되겠네? 선생님이 설명할 건 이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 둘, 몇 개를 푸는 거야? 3개를 푸는 거예요. 중요한 건 3개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어떻게 놓느냐. 거기에 4개를 참고로 해서 4개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나열해준 순서대로 푸는 게 힌트다. 세수를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 수열. 먼저 준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린 공부할 때 등차, 등비 이렇게 가는데 등비 수열 먼저 준 이유는 거기서부터야. 그 안에 다 힌트가 있고. 이거 계산하는 건 너희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계산은 여기다 있잖아요.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게 원래는 300대 6가지만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3개면 끝난다. 왜? 이 식 하나에 좌우로 나열이 되는 2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한다는 거. 됐니? 이해가요?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자, 이거 풀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여기서 요것만 선택해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만 확인해서 가보세요. 하나만. 이거 어떡하냐, 아무거나 이거. 요거는 답이 없다가 되겠네. 왜냐하면 아래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A에, 그렇지?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되는 거는 A가 0이 아니고 R이 얼마니? 1이 아니다는 전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세근이 등비수열이 되려면 첫째 항이 0이면 다 0이 되니까 첫째 항이 1이면 세 항이 다 A랑 똑같아집니다. 저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되겠니? 그러면 얘도 A를 지운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A를 지운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또 A를 뽑아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기출문제집이 오면 갈채편도 하라고 했어요. 쉬는 시간에 올려야 되겠구나. 자, 다음 이제 13페이지로 가면 등비수열의 뭐? 합이 나와요.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13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자, 그거 풀어보세요. 자, 13페이지 첫 번째 문제는 왜 풀어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미분 적분에서 다항함수를 줄 때 그냥 안 줘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되냐면
저기 뭐예요? 수열의 합으로 준단 말이에요. 수열의 합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연속, 불연속 따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거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공식을 연습하는 거고 등차수열 2, 3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왜 이걸 풀으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 x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구별을 안 한 사람은 틀린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x 이퀄 0일 때 x가 0이 아닐 때 구별을 안 해. 그냥 첫째 항이 x요. 공비가 x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하고 그죠?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구별을 안 해. x가 0이 아니어야 공비가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당연한 건데 이 얘기만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초항이 뭐가 되니? 초항이 문자면 우리는 얘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로 나눠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초항이 문자면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래야 풀린다는. 이건 산수지만 구별을 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들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공비가 문자일 때는 얘는 뭐가 돼요? 얘가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 이렇게 꼭 나눠서 풀어라. 첫 번째 문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첫째 항이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눠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공비가 문자일 때는 1이냐 1이냐 반드시 모른다. 나눠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수학이 아니라 뭐니? 그냥 공식 한번 적당하게 뭐야? 연습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그 합이 28이다 그랬으니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AR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얘가 28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네들을 제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R의 제곱 A의 제곱의 아래 4제곱 6권 얼마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산수 공식을 연습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서 13페이지에는 3번은 풀 만한 가치가 있다. 3번만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풀고 13페이지에 3번 그거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자유롭게 합까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다. 거기 13페이지 3번을 보세요. 3번은 내가 안 풀게. 3번은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기본을 한번 계산하는 데는 좋은 문제다.
우리 풀었어요. 수학인 줄 알았어. 참 구경할 거면. 아, 자, 또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 10분간 쉬었다가 이렇게 5페이지 하면